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 뉴스데스크입니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를 슬로건으로 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지난 10일 빛의 분수를 주제로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8일까지 광주광역시와 전남 여수시 일원에서 열리며 역대 최대 규모인 194개국 2,639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경영 다이빙 등 6개 종목 76개 세부 경기에서 기량을 겨루게 되며 한국 선수 82명은 70개 세부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순수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세계 마스터즈 수영 선수권 대회는 다음 달 8월 5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호남과 영남의 경기 가야사와 관련된 쟁점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가야의 영역과 확장, 교류 과정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나연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 11일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제2회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고고자료와 문헌으로 이루어졌던 가야사와 관련된 쟁점들과 가야 문화 연구의 활성화와 역사, 문화적 실체를 밝히는 토론회의 자리가 됐습니다. 또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권 문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역사적 의미를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영남, 호남 화합 차원에서 가야를 조사, 연구, 복원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획 심포지엄을 순천에서 하는 이유는 영호남 화합의 의미와 더불어 이쪽 상대적으로 경남 지역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호남 지역의 가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야 지역에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가야의 흔적들을 갖다가 널리 홍보하는 의미에서 이런 심포지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학술 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됐으며 첫날 1부에서는 금강과 섬진강 유역의 가야 문화를 주제로, 2부에서는 남강 유역의 가야 문화를, 12일에는 3부 영호 호남 경계의 가야사 위치와 성격, 그리고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해마다 가야사와 관련한 기획 심포지엄을 열어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심도 있게 알아가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10일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어르신 문화체육센터는 어르신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총 사업비 97억 200만 원이 투입됐고, 지상 3층, 전체 면적 2,727제곱미터 규모로 체력 단련실과 상설 스포츠실, 건강 증진실 카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여수 웅천지구에는 어르신 문화체육센터와 이순신 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차례로 문을 열어 여수시는 이곳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진 문화복지 허브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인 투호와 궁도의 장점을 접목해 만든 생활체육 한궁. 규칙과 요령이 쉬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지만 특히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여수시가 제4회 지회장기 노인친선 한궁대회를 열었습니다. 피나나에 울고 웃었던 한궁대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이 표적판에 핀을 던집니다. 언뜻 보기에 다트처럼 보이지만 한궁이라는 생활체육 종목입니다. 대한노인회 여수시 지회는 지난 9일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제4회 지회장기 노인친선 한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에는 41개 팀 210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의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경기는 남녀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체전은 우승과 준우승, 장려상 등 남녀 각각 한 팀씩, 개인전은 최우수 선수 1명에게 시상했습니다. 왼손과 오른손 번갈아가며 5번씩 던지는데 집중력과 팔의 유연성, 근력을 키우고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특히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이 한궁은 나이 들어가는 분들이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대단히 효과 있는 운동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혜는
계속해서 한국운동을 벌려가고 또 적극 지원해가지고 우리 한궁이 노인들의 건강과 주변의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한궁. 생활체육 인기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한궁 대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건강까지 챙기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한솔입니다. 여수 남산동에서 지난 10일 오전 권오봉 여수시장과 LG화학, 윤명훈 주재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하우스 12호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업 대상 가구를 돕기 위해 LG화학 여수공장이 1,000만 원을 후원했고 여수시와 쌍봉 종합사회복지관, 대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민관협력 복지사업 중 하나인 희망하우스는 취약계층에게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28개 기관이 1억 5천여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보성군이 보성키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명품 보성키위 육성 프로젝트를 지난 10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위의 최대 주산지 보성군 키위의 재배 면적은 229헥타르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성군은 국내 최대 키위 산지에 걸맞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키위 영농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성키위 브랜드를 알리고 대외 이미지 향상을 위해 SNS 홍보단 자체 운영의 홍보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여수시의 일부 도시계획도로 도로 개선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는 여수시 주삼동 장곡마을에서 봉계 제수지를 연결하는 폭 12m, 길이 350m로 이 도로는 여수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된 도시계획도로를 또다시 강행하려다 무산돼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봉계 저수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언제부터 추진됐습니까? 네, 이 도로는 여수시가 지난해 본 예산에 19억 원을 편성해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주삼동 장곡마을에서 봉계동 대광아파트 도로 개설 사업의 일부로 2015년 여수시지방재정위원회 투자심사에서 사업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사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여수시는 또다시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재정위원회에 투자심사를 올린 건데 또 같은 이유로 부결이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공사 구간을 14% 규모로 축소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해당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재정위원회 심의 결정을 무색했습니다. 네. 해당 부서는 결산위원회의 이 같은 지적에 당초 편성한 보상비가 토지 가격이 크게 올라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또다시 지방재정위원회 투자심사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재편성한 예산이 약 20억 원이 넘어서 지난달 6월 열린 지방재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져 심의했지만 이번에도 똑같이 부결됐습니다. 네. 결국 해당 부서는 더 이상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을 결산위에서는 지방재정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을 했는데도 사업을 추진하려는 건 재정위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이런 관행적 사업 추진은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죠. 네, 이와 함께 해마다 250억 원 내외의 예산이 도로 신설과 확장 관리 등에 사용되지만 우선 순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용역을 통해 도시계획도로의 단계별 집행계획과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확장 시에 사업 추진의 경제성과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단계별 집행계획과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남복지재단은 최근 진행된 제2회 캠페인 매니저 자격인증 검정에서 전남 지역 응시생 15명이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 매니저는 캠페인 진행에 있어 모금과 마케팅, 법제윤리 영역을 주도하고 기부자를 발굴하는 새로운 직업으로 이번 합격생들을 모두 전남복지재단에서 진행한 복지 아카데미 모금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전남광양시가 중국 청도 농산물 판촉전을 통해 매실 가공품과 신선 농산물 등 모두 4건 120만 달러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판촉전을 계기로 지속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광양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순천시 주안면에 유기농업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주안군각 유기농 생태마을이 조성됐습니다. 생태마을은 총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지난 8일 준공됐으며 친환경 농산물 전시 판매장과 보성 강변꽃길, 트랙터 체험장 등이 마련됐습니다. 전남 광양시는 언어 장벽 없는 광양 만들기 사업을 위해 지난 11일 BBB 코리아와 외국어 통역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BBB 코리아는 20개국 언어에 대해 무료로 전화 통역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구로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언어 소통 문제와 지역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민원 등의 대처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순천 시니어 클럽이 지난 10일 해룡면에 드림의 실버 카페 1호점을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실버 카페에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어르신 10명이 참여해 운영되며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문화가 소식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석화 김종희 선생의 감성 전시회가 7월 9일부터 목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손끝에 재주에만 의존한 작품들이 아닌 끊임없는 학문적 연구와 작가의 품위 있는 식견으로 이룬 감성과 표현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 서예를 했어요. 근데 너무 그 먹 향기가 좋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서 서예를 시작했어요. 서예를 시작한 지는 벌써 한 18년 정도 됐는데요. 그 배우다 보니까 너무 할 게 많아요. 또 더 색다른 문인화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이 늦은 나이에 학교를 가게 돼서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75의 나이, 자신만의 삶을 설계해 예술의 길을 걷는 김종희 선생의 붓끝은 100세 시대 속 새로운 경험을 망설이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자극을 줍니다. 2019년 공간 연계형 창작활동 지원사업 레지던시 시니어 입주작가 석화 김종희 선생님의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주제는 필묵심학이고요. 전라남도와 전남문화관광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미술대학에서 학문적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성찰의 필묵을 담아내고 있는 석화 김종희 선생은 국내 회원전과 개인전, 국제교류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혼이 빚은 아름다운 먹향기가 사람들의 눈과 마음속에서 더욱 맑고 깨끗한 향기로 오랫동안 남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